안녕하세요. 빨강 더블 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어떻게 저녁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오늘 시장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집에 돌아와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사 검색을 좀 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떤 걱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걱정할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게 여러분들도 염려가 되시겠지만은 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사실 현재 시장은 개인들의 강한 어떤 매수세,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받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 반복해서 샀다 팔았다 반복하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지켜주고 있는데 만약에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을 해제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 개인들의 매도가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현재 당국 같은 경우에도 염려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8월 10일이니까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확하게 공매도 금지 해제일은 9월 16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9월 중순 이렇게 알고 있는데 9월 16일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벤트로 보면은.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기사가 눈에 좀 띄었고, 여기 보시면은, 공매도 금지 조치 후에 국내 증시 주가 상승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무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63%나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1%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현재 거품론, 경계론, 거품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그나마 수급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게 된다면 거품은 바로 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경계 심리를 유지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시장을 한눈에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 이 가격 상관없이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매수익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거나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해서 결국은 뭐 단 1%라도 수익을 거둬가야 된다.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세한 내용은 뒷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살짝 약하게 출발했어요. 그렇지만은 바로 이렇게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는 굉장히 세게 이렇게 올랐고 점심 후에 장 종료 시점까지도 이렇게 아주 좋은 흐름을 좀 유지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세로 진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오전장 마무리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시장이 강세로 종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공통점은 이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주인공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들이 무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523억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209억을 매수를 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순매도로 일관했다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급락입니다. 급락. 그런데 이러한 개인들의 수급이 엄청나게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수급 받침을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이 공매도
금지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또 풀리게 되면은 좀 우려스럽다라고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렇습니다. 네. 조금 미싱이 있네요. 네. 한마디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스피 개인 3천억 순매수에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다. 외국인은 금융, 운수장비, 통신에서 일부 매수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코스피가 201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코스닥 개인 순매수세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았어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가 고조가 되고 있죠. 오늘 유니온 머트리얼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은 이 개인들의 엄청난 유동성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되게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한국 증시는 미중 마찰 및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일부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등 유동성에 의한 결과로 추정하고 있다. 자동차, 가전, 보험, 증권, 화학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건설, 철강, 제약은 약세를 보이는 등 차별화는 지속이 됐다. 선택을 잘했다면 수익이 났겠지만 선택을 잘 못했다면 수익이 안 났다는 걸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국과의 마찰 격화로 하락 출발했으나 발개 위에 인프라 분야 리츠 시범 운영안 발표 등으로 건설업 등이 강세를 보이자 지수는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다만 여전히 미국과의 마찰이 이어지며 심천종합은 하락했다. 심천종합은요, 우리나라의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은 굳이 비교를 한다면 코스닥과 같습니다. 오늘 미 증시는 추가 부양책을 둘러싼 마찰, 계속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둘러싼 마찰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지표인 JOLTS 그리고 기업 실적에 주목하고 주말까지 민주당 공화당은 추가 부양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금요일 민주당은 자금을 올린 후 협상장이 나오라고 주장해 협상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가 행정명령과 각서를 통해 추가 실업급여 등 4가지 부양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번 발표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오히려 정치 불확실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섣부른 대응을 하기에도 대선이라는 정치 이벤트를 두고 있어 진퇴양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대응 등이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내부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것도 지금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마찰이 있죠. 미국과 중국하고 마찰이 있죠. 뭐 그런 겁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또 기업들의 실적도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대단히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은 지켜졌다고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고 현상적으로 상황이 좋기 때문에 대응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하시다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은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많이 버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조금 손해 보신다고 가정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 빨리 손절하고 시장에서 발을 빼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시장이 조금 경계감이 발동하는 상태에서 이 자회사 IPO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좀 안 좋아도요, 지분 가치가 반영이 될 수 있는,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개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몰린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자회사 상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2020년 상반기 한국 증시의 화두는 코로나19 맞죠?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유동성, 투자 맞죠? 신규 상장주 열풍이죠. SK바이오팜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반기 신규 상장주 열풍의 주역은 32조 원이라는 역대급 증거금을 끌어모은 SK바이오팜입니다. 여러분들 SK바이오팜 오늘 조금 반등하는 거 확인하셨죠? 왜 그럴까요? 코스피 200 편입, 코스피 200 편입입니다. 코스피 200 편입이 된다는 것은 인덱스 자금이 유입된다는 거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요소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손절 라인만 잘 지켜준다면 지금 상태에서 SK바이오팜 투자해도 좋지 않겠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 오늘 수급이 들어온 이유는 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IPO 투자 열풍의 원인은 저금리, 금리가 낮다는 거죠. 저금리에 기반한 풍부한 유동성, 기술, 성장 기업의 상장 요건 완화, IPO 흥행에 따른 공모주 펀드 등 기관 투자자 수요 확대.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다는 거죠. 예,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성장 기업 상장 요건을 완화했다는 거죠. 쉽게 상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모주 펀드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수요 확대가 크다는 거죠. 어쨌건 올해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은 지속적으로 빠져나오고 있지만 공모주 펀드에는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그죠? SK바이오팜 제가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코스피 200 편입 때문에. SK바이오팜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자, 카카오 게임즈. 그럼 어떤 종목 주목하셔야 되죠? 카카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어떤 종목 주목하시죠? 넷마블. 그리고 오늘 좀 빠졌습니다만 DPC 이런 종목이죠. 이러한 대형 IPO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IPO 예정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직접 장외에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비상장 기업 지분을 보유한 모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모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직접 사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뒷단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장외 거래가 어렵다면 지분을 보유한 모 회사 투자 대안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SKIET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소재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죠. 근데 이게 SK이노베이션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SK이노베이션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3등 주자긴 하지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에 침투를 하고 있다. 물론 LG화학과의 소송이 있어서 보릿고개를 살짝 넘을 수는 있지만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차트 무시하고 수급 무시하고 모아가셔야 됩니다라고 벌써 석 달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 주가는 벌써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시마다 매수는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분가치 반영이라는 SKIET, IE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이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소재를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를 내년에 상반기에 상장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계속해서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가격 조정 다음에는 또 상승이 나오겠죠. 또 가격 조정 다음에 또 상승이 나오겠죠. 게다가 오늘 부자들은 경제시험을 이긴다는 코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제 마진마저도 좋아진다. 그동안 어려웠던 정제 마진이 좋아지고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호조가 되고 자회사마저도 상장한다. 아주 호재를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 SK이노베이션입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넷마블이죠. 넷마블. 제가 전일에는 DPC를 했는데 DPC와 YG 엔터테인먼트, JYP ENT를 소개해 드렸는데
DPC는 빠졌어요. 한 6% 정도 빠졌나? 6, 7% 빠졌는데 올해 JYP ENT와 YG 엔터테인먼트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SK케미칼.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유하고 있죠. 상장을 한다고 확정은 안 했지만 당연히 상장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주목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카카오, 넷마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케미칼. SK케미칼이 성장하면 어떤 주가 올라가죠? SK디스커버리,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은 MSCI 편입 2배 상향 조정, SK텔레콤 3분기 지나서 4분기 때부터 SK 하이닉스 좋아진다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빠진 주가 제주사 SK도 올라가겠죠. 이런 종목들을 이벤트 차원에서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고요. 제가 주목해야 되는 기업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죠. 네, 한번 보죠. 여러분들 뭐 수익은 나셔야 되니까 제가 그걸 떠나가지고, 네. 자, SK이노베이션 계속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주가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급등하고 있는 거죠. 주가는 계속해서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격 조정 시점이 와요. 예, 옵니다. 그 시점, 그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주가가 이제 급등할 때 만약에 일부를 매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해 주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볼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우리가 세밀하게 투자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은 차트는 잘 안 맞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기업의 내용을 갖고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이 좋아진다라는 거니까 1차 매수가 들어가고 추세를 좀 즐기시다가 목표가까지 못 가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이런 것처럼 수급적 면을 확인을 하고 매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다리면은 좋은 수익이 난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죠? 너무 맞추려고 하면 힘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카카오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 상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카카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격 조정 다음에 또 재차 상승해주고 내려주고. 자, 그러면 만약 카카오가 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럼 수급이 들어올까요? 빠져나갈까요? 들어오겠죠. 그때를 위해서 분할해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점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의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카카오와 네이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의 향후 트렌드상 성장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죠. 또 시장이 경계론이 나와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좀 매수해주고 난 뒤에 가격이 빠졌을 때 좀 자신감 있게 수급을 보고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줄 때 분기 단위 개념으로 해서 모아간다면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조금 더 주목이 된다면 수익이 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분할 매수만이 우리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시장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예, 또 덤비기가 힘드니까, 비싸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일에 의해서 넷마블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넷마블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그래서 DPC가 계속 빠질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했고 1020억인가요? 투자를 했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게 되면은 현재 상장 가치가 한 5억 정도 예상이 된다는데, 더블 정도에서 10억 정도 된다면 당연히 DPC도 돈 벌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한번 손해보는 셈 치고 빠질 때마다 사는 전략도 괜찮죠. 대신에 손절라인 밑으로 떨어지면은 손절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낙수효과 개념으로 해서 제가 엔터테인먼트사를 얘기를 했었죠.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SM도 보셔도 돼요. 근데 각각의
별도의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다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런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넷마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SK케미칼. SK케미칼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SK 바이오, 그죠?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CMO라는 걸 하게 되는데 위탁 생산 뭐 이런 거예요. 예, 이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SK가 주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SK케미칼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더 올라갈까요? 이제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가치를 좀 더 부여를 해주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강한 종목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향후에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상장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꾸준히 좀 지켜보셨다가 그런 얘기가 잘 나왔을 때 또 투자해보는 전략도 괜찮겠죠.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 자회사의 상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자는 취지예요. 예,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관심권에 넣어 두시고 타이밍을 노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돈 벌면 누가 돈 벌죠? SK디스커버리.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저보고 맞춰라 그러면 못 맞춥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면은 그 성장성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거니까 주가는 N자형으로 해서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갈 때 급등할 때 사지 마세요. 왜 자꾸 올라갈 때 사셔가지고 힘들면 호소를 하시냐고요. 조금 남들이 좀 관심 안 가질 때, 좀 잠잠할 때, 좀 사고 나면 좀 답답한 시점 있잖아요. 그럴 때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슈팅 나와주면 2, 3일 정도 올라가다가 힘이 약해지면 한번 팔아주는 센스, 뭐 이런 걸 발휘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매수하셔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신가 봐요. 물론 지루하죠. 근데 따라잡다가 손해나면은 고통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내일의 주요 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OECD 2020 한국 경제 보고서 발표가 있고요. 여기 특히나 더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이 HDC 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성립 기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SK케미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련된 기업이 또 뭐라고 그랬죠? SK디스커버리라고 했잖아요. 이 두 회사는 인적 분할을 한 회사예요. 그래서 요 최근에 솔브렌이라든가 솔브렌 홀딩스가 주가가 좀 급등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추후에 그 유상증자를 해서 주가 빠지면은 다시 사업자회사인 솔브렌의 성장성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당분간 지지부진하게 힘들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SK케미칼이 인적 분할에서 진행된 이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다 지워진 종목이에요. 관심이 없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SK 바이오 사이언스 때문에 관심 받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인적 분할을 한 회사는 사업자 회사의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신사업을 추구한다든가 본업의 가치를 높인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업 지주사도 이득이 되게끔 SK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힘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그대로 가져와서 바로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HDC 지주사와 HDC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자회사입니다. 전시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러면 고민을 해보죠.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이 성장성이 확보가 되고 성장을 해야 지주사가 돈을 벌겠죠. 근데 그 성장성을 뭘로 선택했습니까?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상황이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현대산업개발이 HDC 현대산업개발이 포기하게 되면은 주가는 저평가 국면을 바로 해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들의 어떤 분쟁에서 베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조금씩 사서 모으신다든가, 그죠? 긴 기간을 두고 모으신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굉장히 비싼,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라도 확실하게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안 한다고 확정됐을 때 그때부터 분할해서 베팅을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건 중요한 것은 빅 이벤트 차원에서 내일 아시아나항공과 HDC 현대산업개발의 인수계약 성립 기한이기 때문에 내일 굉장히 중요한 빅 이벤트 데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 주목하시고 경우가 닿으면은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네오이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솔루션도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요. 내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네오이즈,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도 실적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주목되고 있는 거죠. 자동차 섹터, 현대차, 전기차와 수소차 영역. 대단히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죠? 상승 종목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유해, 현대모비스, 일진다이아, 예, 기타 등등등. 다른 거는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주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큰 종목만 투자하셔도 돼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일진다이아. 그 중에서 저는 현대모비스를 주말부터 주목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한 6% 정도 올랐는데요. 이제 흐름을 이평선을 모아서 잡아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기조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순매수 기조가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기관 투자가들이 계속해서 사서 모은 게 보이시죠? 근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를 시작해 준다면, 밑에 빨간 봉이 있네요. 시작해 준다면 주가는 한층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고 거래량도 증폭되면서 현대모비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생명보험사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예, 보시면 되고요. 특징주 개념에서 보면은 LG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하우징 공급계약 체결의 상한가다. 예. 예, 그리고 알루코가 상한가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알루코 이런 종목 주목하지 마세요. 지금 시점에서. LG와 SK이노베이션. 자, 경농, 비료, 농약, 장마로 인해서 주목받고 있는 거죠. 하실 분만 하십시오. 엔지케 생명과 변동성 큽니다. 코로나19 임상 지연 소식 루머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반박에 상승했다.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는 건 아니겠죠. 그죠? 제가 말한 게 14만 3천원, 2천원 이럴 때인데 18만원대 사셔가지고 17만원대 사셔가지고 고통을 호소하시면 어떡해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시세포착에서 추천드린 종목 기억나시죠?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LG 디스플레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차트 무시하고 수급 무시하고 모아간다. 왜? 차트 수급 안 본다고 말씀드렸죠. 13,150원인데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만원 이렇게 말씀드렸죠. 만원 대충 때린 거예요.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분기, 3분기 때 적자폭 줄이고 4분기 때에 흑자로 돌아선다. 흑자가 안 돼도요. 어차피 지금 빠질 만큼 빠졌고 OLED 쪽으로 사업 방향성 가기 때문에 4, 4분기에 흑자가 안 들어와도 내년 상반기에 흑자 될 수 있어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모아가야죠. 예전에 제가 SK이노베이션 기억나시죠? 몇 달 전에 뭐 밴드 멤버도 계시고 카톡 무료방 멤버님도 계시고 우리 VIP 멤버님도 계시는데 SK이노베이션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수급 무시하고 차트 무시하고 무조건 모아야 된다. 사신 분 있습니까? 몇 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이렇게 또 이렇게 귀에 안 담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자신감 있게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주목하시던 말씀드리고 이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드리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그 무료 카톡방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매일 3회 3분기 실적주들 제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관심 종목군에 넣어 두시고 흐름 보시고 타이밍 잡아서 손절 라인 이상에서 움직이면은 이익 실현하시고 손절 라인 밑으로 깨지면은 손절 매도 하십시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